자, 연속 확률 변수. 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뭐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거죠. 이산이라는 거는 셀 수 있는 거고 얘는 셀 수 없는 거겠지. 네. 그래서 확률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6개면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 있어. 그래서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지? 안 해요? 그러니까 샘플을 조사를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 불량품이 10개다 그러면 1000개 중에 10개 그러니까 1000분의 1, 100분의 1이 뭐냐 그러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는 거잖아.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00개를 조사해봤더니 10개가 불량품이 나왔다. 그러니까 1000분의 10이 그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다. 그럼 앞으로도 1000개를 만들었을 때 한 10개 정도씩은 물론 오차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하게 1000개 만들 때마다 10개씩 나올까? 과연?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때는 9개가 나올 거고 어떤 때는 11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그게 이게 통계적으로 한 10개, 1000개 중에 한 10개 정도 불량품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 하려면 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1000분의 10 이렇게 쓰는 게 이런 통계적 확률이다 이거지. 그럼 수학적 확률은 조사 안 해요? 수학적 확률은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앞면, 뒷면,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앞면, 뒷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잖아. 전체 경우의 수하고 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을 만들어. 분필을 만드는데 분필이 있잖아. 뭐 어느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 양품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불량품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를 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10,000개 만들면 무조건 10개가 불량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잖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1번부터 2번, 3번 해가지고 10,000개를 만들었어. 그럼 뭐 어떻게 해? 10,000개를 다 조사를 해? 못해요? 10,000개 조사하면은 하면 안 돼요? 10,000개 조사해서 이게 얼마 무게가 얼마고 몇 분을 쓰는지 글자를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조사를 하면은 80대. 팔아먹을 수가 없는데. 왜요? 아니 다 써버리는데. 근데 불량품 조사를 그렇게 해요? 그렇구나. 핸드폰도 있잖아. 폴더폰이 있잖아. 폴더폰. 그 이렇게 그걸 접었다 걔를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기계가 하잖아. 그걸 30만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팔아먹어? 안 팔아요? 그 팔면 너 살 거야? 아니 몰래 팔 수 있어요. 몰래 팔아? 몰래 팔아? 그냥 모든 폴더폰에 30만원 이런 형광등도 저게 몇 시간을 켜져 있는지를 계산을 아니 할 거 그냥 아니야.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접히는지 안 접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근데 어느 거는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한 5,000번만 접었다 폈다 하면 부러지고 어떤 거는 5,000번이면 5,000번? 5,000번이면 순식간에 부러질 텐데 헐 하루에 몇 번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거를 여러 번 1년이면은 몇천 번을 접었다 폈다 할 거고 많은 애들은 그거 갖고 장난치는 애들은 몇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할 텐데 그래서 보통 있잖아 한 30만 번 테스트 한다 그러던데 와. 그럼 그거 팔 수 있어요? 네? 30만 번은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당연히 이거 그럼 왜 어떻게 팔아 테스트예요? 왜 테스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10,000개를 만들었어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다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번에 한 개씩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이거죠. 그래요? 어? 의미가 있나? 예를 들어서 불량 폭발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요 플레이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 그러면 제품 번호가 1번부터 이렇게 10,000개를 만든다 그러면 번호가 다 찍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200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어. 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네. 뉴스에 나오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요? 이 1200번째 먹다가 파리가 반밖에 더러워. 없네. 팔이 반밖에 없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파리가 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파리 다리가 2개밖에 없네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저기 환불을 해줘? 환불해주면은 환불하면은 사과하고 환불하면은 봐줄 거야?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 돈 글쎄요. 뜯어내? 왜요?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무조건 아니 두 눈 부릅뜨고 있잖아. 돈은 당연히 줘야지. 내가 네, 이걸- 정신적 그치? 피해. 내가 네. 마상을 너무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자료를 내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 거 하나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1200번 말고 1201번이나 1199번에 나머지 파리가 있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다 회수해요? 그래서 다 회수하잖아요. 다 회수하잖아. 그거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잖아.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헐 더러워.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도 어떤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에어백 불량이 터졌어. 그러면은 다 그 앞뒤로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그건 1000대든 10,000대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리콜해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헐. 돈 엄청 깨지겠는데? 당연하지 그거는 걔네들이 잘못 만들었으니까 돈이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에어컨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사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샘플을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뭔가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그 샘플과 샘플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고쳐주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동전 5개를 160번씩 던지는 그런 것도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전 하나짜리는 우리가 있잖아.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앞면 뒷면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00번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동전을 1000번을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올까? 몰라요. 여러 번. 그렇지.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여러 번 나와. 그래 여러 번. 매니 소매니 말이야. 그런데 500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근데 신기하게. 1000번을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500번이 나오고 500번이 나올까 봐요? 안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하면 나랑 내기 할까? 아니요. 네가 내기를 안 한다는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던져내는 거잖아요.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앞면이 500번 나오고 뒷면이 500번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은 할 수 있잖아. 네. 그게 뭐야?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1000번을 던졌을 때 500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동전이 앞면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숫자가 써 있으니까 이게 앞면하고 뒷면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딱 500번 나올 거라는 거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아마 돈 내기 하자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게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대칭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1이 무조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있지 않을까? 근데 걔도 마찬가지야. 주사위를 100번 던졌다고 했을 때 120번 던졌다고 했을 때 1이 과연 20번 나올까? 2는 20번 나오고 3은 20번 나오고 4는 20번 나오고 5도 20번 나오고 6도 20번 나올까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어? 네. 제가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재수가 좋은 건지 재수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이 있잖아 20번이 아니라 한 30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육 매치 즉 주사위가 있잖아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를 할 뿐이지 그렇게 발생하진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뭐 동전이 굴러가다가 뭐 이렇게 굴러가다 가만히 그냥 딱 멈춰서 섰어. 우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지. 동전을 던졌는데 얘가 굴러가다가 하수구로 빠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모르겠어. 그건 통계적 확률인가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네. 그래서 주사위는 6면이니까 6면 중에 하나 그러면 6분의 1. 그 다음에 동전은 앞면 뒷면이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고 그 다음에 실제 그거를 있잖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확률값을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서 다뤘던 게 큰 수의 법칙이 그 얘기였고 큰 수의 법칙 앞에서 다뤘던 거 있잖아. 수의 법칙. 주사위 큰 수의 법칙 그 뭐야 뭐지? 주사위를 148쪽에 그러니까 그렇죠. 주사위를 이런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독립시행에 대한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n이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커지면 뭐가 돼요? 시행 횟수가 커지면 n이 거기 커지면 n이 커짐에 따라 그래 n분의 x는 뭐야? 확률별에서 나오는 횟수잖아. 그거에서 그러니까 p의 n분의 x 마이너스 p는 뭘까? 확률. 네? p는 뭐예요?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는.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다 그러면 2분의 1, 앞면 2분의 1, 뒷면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뭐냐 하면 이거는 양수라고 그랬고 굉장히 작은 양수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n분의 x가 이게 뭐냐 하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시행을 n번 했을 때 나오는 횟수가 x번이니까 얘가 확률인데 이 값이 이게 통계적 확률이고 얘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n이 굉장히 큰 값이다 그러면 통계적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돼? h가 뭐라고 했지? 굉장히 작은 값.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0.01일 수도 있고 0.001일 수도 있고 0.0001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될 확률이 뭐야? 1. 확률이 1이라는 건 무조건 그렇다라는 얘기죠. 전사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이 큰 수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n의 횟수가 시행에서 독립 시행에 대해서 n의 횟수가 커진다 그러면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이 같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처럼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주사위를 120번 던졌어요. 1이 20번 나올까? 안 나오죠. 근데 이걸 1000번 던지면 나올까? 안 나오죠. 10,000번 던지면 나올까? 안 나오지. 100만 번 던지면 1000만 번 던지면 1억 번 던지면 나올까? 나올 거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6분의 1의 수렴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20번을 던졌는데 20번이 안 나올 수 있잖아. 재수가 없어서 있잖아. 10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겠지. 주사위가 잘못 만들어졌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120번까지는 0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200번을 했을 때 과연 이게 0이 나올까? 그러면 진짜 잘못 만든 거지. 실제는 120번을 던졌을 때 1이 있잖아. 0번 나온다. 이것도 잘못 만든 거야. 왜? 거기 큰 수의 법칙에 보면 149쪽에 봐봐요. 그때 지난번에 이게 표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n이 50회일 때 0번 나올 확률 얼마라고? 응? 예? 거기 있잖아. 149쪽에 표 있잖아. 표.
주사위를 던지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냐? 50회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0번 나올 확률이 얼마? 0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120번 던졌을 때 0이 나올 일은 없을 거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따지면. 잘못 만들지 않은 이상. 됐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이 이게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이 수학적 확률과 동일하게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처럼 쓸 수 있다 이 얘기거든. 이 큰 수의 법칙이. 그래서 실제 있잖아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샘플 조사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하루 동안 만든 거면 몇 개 안 하겠죠. 근데 그게 매일 만들잖아. 1년 365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10년 동안 만들고 그러면은 그동안 조사한 게 몇 개가 될까? 굉장히 많은 걸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까 봤다시피 50개 이상이 되기만 해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게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 근데 그게 100개고 1000개고 10,000개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믿을 만한 확률 값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확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학적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 값이 이제 이 통계적 확률은 조사를 하는 시행을 하는 또는 관찰을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n이 한 50개 이상 정도 되면 굉장히 믿을 만한 확률이 나오거든.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하 학적 확률 되죠? 그래서 얘는 있잖아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되냐? 전체 영역분의 특정 사건의 영역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영역의 넓이를 가지고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수학적 확률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통계적 확률에 대한 부분은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산 확률 변수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다뤘잖아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몇 개 나올 거냐? 셀 수 있잖아.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이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확률 변수가 어떤 실수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연속되는 실수값을 가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됐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연속 확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걸 배울 때 그때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알려주는 함수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 자, 이거는 이제 확률 변수를 셀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얘는 확률 변수를 셀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어떤 연속하는 실수값을 가질 때 연속 확률 변수를 하는 거고, 얘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산 확률 변수를 하는 거고. 그때 이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가르쳐 주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때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가르쳐 주는 건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다. 근데 이 함수가 뭐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면 전체 확률의 합이 0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면적 자체가 1이 되면 된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러면 확률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값이. 왜냐면 그때의 확률 값을 알려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놨을 때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x 값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실수를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값을 다 갖게 되는데
그때의 확률 값을 알려주는 함수를 뭐라고 했어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됐지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확률 변수가 갖는다.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확률 값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fx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됐죠? 그래야지만 뭐 얘를 적분하면 면적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x축 위에 떠 있는 애를 적분하면 뭐가 돼? 넓이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진짜 무서워하지 말고 어차피 적분하는 거 안 나와. 그래요? 대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루는 부분의 면적은 뭐가 되냐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확률의 전체합은 1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fx는 항상 양수여야 되고.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이런 가장 단순한 거 해볼게요. y는 ax라는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0부터 4까지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만 확률 변수를 갖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있잖아,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라고 했지?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에 4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4,4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4a가 높이가 될 거고 이 값이 1이 돼야지만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a 값 구할 수 있는 거지. a가 8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x가 2일 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 선이야 선. 선은 면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x가 2일 때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 즉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우리가 확률 값은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p, x가 어떻게 되냐 하면 0부터 2까지 이런 면적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면 여기서 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면적은 어떻게 되냐 하면 2분의 1에 2 곱하기, 그 다음에 얘가 8분의 1x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높이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면적 값이 뭐가 되냐 하면 확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상확률 변수일 땐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그걸 다 더하면 x가 0, 1, 2일 때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지금처럼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이 확률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가도 되지? 그래서 159쪽에 보면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fx하고 이루는 부분의 면적은 항상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정 범위 내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면적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곡선이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뭐 2차 함수까지는 적분할 줄 알잖아. 3차 함수는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아, 직선 또는 사다리꼴 뭐 이런 식으로. 오 마이 갓. 너무 싫어. 어차피 적분 안 나온다고. 자 14번. 문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없어. 별거 없으니까. 무슨 소리세요? 너무 있잖아. 근원적인 거를 알려고 하니까는 너무 어렵다고 느끼나? 그냥 그 먼저. 면적 구하고 싶으면 면적 구하기만 하면 확률이 나오는 건데.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1차 함수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0,k를 지나거든. 그럼 얘가 있잖아.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확률 값이 음수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 마이 갓.
아니 왜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거죠? 아니 영어 보면 K가 나오니까. 아, 저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다 영어 F0는 K잖아. 그러니까요. 저거 면적 어떻게 구해요? 사다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2까지라고 쓰니까 여기까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2 콤마 여기다 2 집어넣으면 7K 이렇게 되는 거죠. 구할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있잖아.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진짜. 저 호원초등학교요. 졸업생. 나는 우와. 자랑스러운 대동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동초등학교요? 진짜 몰라요. 대동사회 아니야? 내가 너라고 생각해.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대동국민학교였는데 진짜요? 지금 내가 67회 졸업이야. 진짜요? 엄청 오래 지금은 됐다. 몇 회인 거예요? 가늠이 계산이 안 돼. 우와. 근데 아직 있어요? 어? 아직 있어요? 있지 그러면. 대동초등학교? 우와. 저기 옛날에는 조치원이고 지금은 세종시로 편입됐는데 내가 87년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5년 전이야. 도대체 가늠이 안 된다. 가늠이 안 돼. 아무튼 지금 한 110회 넘은 거지. 거의 110회 됐나? 졸업생이 6.25 때, 아니 뭐 6.25 때도 졸업하고 있어요? 불러갖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우와.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 동네야. 조치원이. 원래 조치원 원이 붙어 있으면 네. 옛날부터 뭐냐 하면 지역명에 맨 뒤에 원이 붙어 있으면 맨 앞에는 안 돼요? 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 원이 붙어 있으면 이게 교통의 요지야. 아 그래요? 그럼 어디 있어요? 어? 서울 원. 수원? 뭐 수원. 오. 수원. 오. 짱 신기하다. 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뭐야 원이 있잖아 교통의 요지라서 그러니까 마패를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여주면 말을 줘. 진짜요? 오. 그러니까 다음 원까지 그 말을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말이 있잖아 계속 가면은 탈진해서 죽을 거 아니야. 사람 태우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 원에 가가지고 말을 계속 갈아타면서 가는 거야. 그럼 말력이네요, 말력. 그래서 지역명에 맨 뒤에 원이 붙어 있는 무슨 학자예요? 사리원, 수원, 조치원. 사원이 어디예요? 청소원. 그게 사리원은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맨 뒤에 원자가 붙어 있는 데는 무슨 원자예요? 조선시대 때. 원님 원?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오. 동그라미 원. 오. 신기하다. 대표적인 게 수원이죠 수원.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요. 쌤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요. 대박.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것도 알려줘요? 뭐 한국말을 야, 알려주셨어요? 그냥 아니 저기 역사를 한국사 배우면은 안 나. 얘기 안 해줘. 안 나오는데요? 그래? 요즘 이런 거 안 배워요. 네. 그래 이상하네. 선생님이 항의 좀 하세요. 네. 왜 원에 대해서 안 가르치나요? 하세요? 상식이야 상식. 오 마이 갓. 점점 상식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있잖아.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지만 얘가 확률 밀도함수가 된다고. 나 확률 밀도함수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윗변의 길이 k,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7k, 높이는 2가 되고 얘가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약분해주고 그러면 k가 8분의 1이 되면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거죠. 아, 짱 그죠? 아 정말. 왜요? 너무 쉬워서 수업 못하겠어요? 어. 쌤 근데 진짜 너무 최대한 이게 뭐야 맞춰주면서 수업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 왜요? 왜요? 이 쉬운 걸 가지고 1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니 근데 30분 떠들었잖아요. 맞아. 수업 저희 20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확통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놀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선생님의 원어민과 팀과 진단. 안 그러면 한 달 안에 다 끝나니까. 한 달 안에 다 끝나면 있잖아. 안 좋아요? 제 수명도 끝나겠죠. 배울 때는 기력이 쪽쪽 빨릴 거야. 별로 어려운 것처럼 안 느끼는데 막상 테스트 보고 그러면 우리 어려워. 점수가 배울 때도 어려워요. 뭐래요? 자, fx가 kx. 뭐야? 왜 두 개야? 뭐야? 어려워. 야, 맨날 수원에서 이게 범위 따라서 함수 분리되는 거 많이 봤잖아. 뭐야? 그래서 소원 뭐야? 자, 여기가 1, k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1 넣으면 k가 나오니까 여기서 연속이 있잖아. 연결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여기다. 자, 이런 모양이 되는 오 거지. 마이 갓. 야, 이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2분의 1에 2 곱하기 k 이거 얼마가 돼야 돼? 1. 그래서 k는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확률을 구하래. 자,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이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2분의 1이면 여기까지 이 면적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2분의 1, 그 다음에 높이는 2분의 1이죠. 이 y는 x거든.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8대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